1991년 2월 미 해병대 부대가 알와프라 숲지대에서 이라크 부대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라크군은 T-55, T-62 전차와 장갑차들을 숲에 숨겨 미 해병대를 기습하려 했죠. 하지만 미 해병대는 기습을 당하기 직전 공중 지원을 요청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인근 임시기지에서 대기하던 AV-8B들이 즉시 출격해 해병대를 지원했던 것이죠. 이때 AV-8 기체들은 레이저 유도폭탄과 로가이 클러스터, AGM-65 매버릭 미사일로 적군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에 이라크 기갑부대는 개멸적인 피해를 입고 철수하게 되었죠. 당시 이라크군의 피해는 너무나도 컸는데 전차는 30대 이상 파괴되었고 장갑차는 60대 이상 파괴되었을 정도입니다. 사상자는 300명이 넘었는데 반면 미 해병대는 부상병만 10명 조금 넘었을 뿐 사망자도 없었죠. 이 전투는 AV-8 해리어의 근접 공중지원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전투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 해병대의 점프제트 AV-8 해리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50, 60년대 냉전 초기는 본격적인 대량 살상 무기들이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핵무기, 탄도미사일, 대형 폭격기들이 등장하면서 무기의 패러다임이 바뀌던 격동의 시기였죠. 이에 영국군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소련 장거리 미사일의 급속한 발전, 이 새로운 위협 앞에서 영국 공군기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 소련의 공격이 시작될 경우 영국의 주요 비행장들이 제일 먼저 공격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비행장의 활주로가 파괴되면 전투기들은 이륙하지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했죠. 이에 영국 국방부는 활주로가 없어도 이착륙할 수 있는 전투기라는 새로운 개념의 전투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념을 VTOL이라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수직 이착륙 전투기죠. 기존 전투기는 길고 넓은 활주로가 꼭 필요했지만 VTOL 전투기는 개발만 한다면 어느 전장에서든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소련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장 운용성에 있어 혁신이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당시의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그 시기 대부분의 항공 엔지니어들은 전투기의 VTOL 능력을 장착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판단을 내렸죠. 엔진 출력부터 동체의 균형, 조종 안정성 등을 고려하자니 설계부터 큰 난항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영국의 항공 제조사 호커사가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하나의 엔진에서 네 방향으로 추력을 분배해 기체를 떠올리는 페가수스 터보팬 엔진이라는 새로운 엔진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4개의 회전식 노즐을 통해 추력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하면 이론적으로 활주로 없이 이륙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영국 국방부는 이 실험적 구상을 기반으로 결국 P1127이라는 시험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제기는 초기엔 거칠고 불안정했지만 점차 조종 안정성이 개선되며 실전 운용 가능성을 조금씩 나타내기 시작했죠. 결국 1960년대 후반 냉전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면서 영국은 이 기술을 실제 전투기에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초의 실전 배치용 VTOL 전투기 해리어 GR1이 탄생하게 되었죠. 활주로가 짧아도 되며 어느 전장이든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리어는 영국군의 큰 기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독특한 전투기에 주목하고 있던 이들이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미 해병대입니다. 1960년대 후반 미국 해병대는 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해병대 항공단이 상륙작전과 전진 기동전에서 항상 활주로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상륙함에서는 전투기를 활주시키기 어려웠고 전진기지에서는 언제나 적 포격과 미사일 공격에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즉 미 해병대에게 활주로 없는 환경에서도 즉시 전개할 수 있는 전투기가 절실했던 것이죠. 하지만 미군 내부에는 그런 기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과 공군은 모두 규모가 큰 고정익 전투기 중심이었고 VTOL 전투기 개발은 기술적 난제로 간주되며 우선순위가 낮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시기에 해병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영국 호커사의 VTOL 전투기 해리어였습니다. 미 해병대는 이 기체가 자신들이 찾던 전투기와 완벽하게 들어맞는다고 판단했죠. 이에 즉시 해리어를 영국으로부터 도입하려 했으나 여기엔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적 반대였죠. 미 공군은 해병대가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고 의회 일부 의원도 외국산 전투기 구매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게다가 해리어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실험적인 전투기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죠. 하지만 이 거센 정치적 반대에 정면으로 맞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해병대 항공단을 총괄하던 찰스 쿠를락과 다른 해병 고위 지휘관들이었죠. 이들은 향후 전쟁에서 VTOL 전장 활용성과 이로 인한 제공권 확보는 필수라며 국방부와 의회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72년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냈고 영국 호커사와 정식 체결을 성사시키는 데 성공했죠. 사실 영국 공군 입장에서도 이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영국은 해리어의 수출을 통해 개발 비용을 분담받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미국과 영국의 상호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때 미 해병대는 직접 조종사, 정비사 훈련까지 포함한 소위 패키지 계약을 체결해 영국에서 훈련을 받고 설계 기술까지 직접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국산 해리어 GR에 이은 후속 전투기 AV-8 해리어2가 미국과 영국의 합동 개발로 탄생하게 되었죠. 자, 그럼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AV-8은 이후 어떤 활약들을
전투기들을 펼쳤을까요? 1973년 미 해병대 VMA 513 비행대대는 AV-8 해리어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투에 직접 투입하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1983년 그라나다 침공 작전에 투입되어 활용되었습니다. 미 해병 제22 원정대와 함께 출격해 근접 항공 지원과 무력 시위 비행을 수행했죠. 방공 위협 때문에 고위험 임무엔 빠졌지만 짧은 활주로와 전진기지 근처에서 즉시 출격할 수 있다는 점을 이때 입증했습니다. 이는 미 해병대 항공단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었죠. 본격적으로 활약한 시기는 1991년 걸프전에 투입되고 나서부터입니다. 걸프전 시기 AV-8B 해리어2는 2000회 이상의 출격을 기록했으며 주 임무는 근접 항공 지원, 적 장갑차 및 포대 파괴였죠. 해리어는 개전 초기부터 사우디 국경 인근에 투입되어 이라크군의 전차, 장갑차, 포대, 보급선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또한 당시 이라크군은 쿠웨이트 북부에 대규모 기갑 부대를 배치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을 묶어두지 않을 경우 미 해병대 지상군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해리어의 강점이 드러났죠. 사막의 작은 임시 활주로에서 이렇게 적 전차지대로 바로 진입한 후 MK-82, AGM-65 매버릭 등의 무기로 이라크 기갑 부대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이라크 기갑 부대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쿠웨이트 북부에서 철수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해리어의 가장 큰 강점은 전진하는 지상군 근처에서 바로 이륙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막 도로에 만든 임시 활주로에서도 수월하게 이륙해 지상군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는 당시 투입된 F-15, F-18, A-10 등의 최신 전투기들도 할 수 없었던 역할입니다. 이는 사막뿐 아니라 쿠웨이트 도심 전투에서도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는데요. 당시 해리어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 폭탄을 사용했는데 특히 건물과 골목 사이에 숨어있는 경기갑을 타격하는 데 자주 사용했습니다. 전차와 포병이 얽힌 복잡한 상황에서도 곧바로 지원이 가능해 지상군을 재빠르게 지원할 수 있었죠. 이렇게 AV-8 해리어는 임무 성공률 약 90%라는 엄청난 지표를 기록하며 걸프전에서의 활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이후 해리어는 또 어떤 전장에 투입되었을까요? 이라크와 악연이라도 있는 것인지 2003년 이라크전에 다시 한번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해리어는 미 해병대 지상군과 거의 동일한 속도로 전진하며 공중 화력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죠. 또한 전과는 다르게 주전장이 사막이 아닌 도시였습니다. 건물에 숨어있다거나 도로변을 매복하고 있는 이라크군을 찾아내 타격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했죠. 대표적인 예로 나시리아 전투가 있습니다. 당시 미 해병대는 전략적 요충지인 나시리아로 진입했는데 매복하고 있던 이라크군이 기습해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전선에 가장 먼저 투입된 항공 전력이 바로 AV-8 해리어였죠. 해리어 편대는 5분도 되지 않아 나시리아 상공에 도착해 근접 항공 지원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교란과 도로 주변의 이라크군을 제거하며 안전한 공간을 하나둘씩 확보했고 적의 중장비를 파괴해 지상군의 진로를 만들어냈죠. 결국 해병대 지상군은 해리어의 지원으로 나시리아를 성공적으로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라크전에서도 성공적으로 활약한 AV-8 해리어. 하지만 낡고 오래된 전투기라는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퇴역시키기엔 미 해병대 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라크전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서 분쟁 억제 임무에 투입되었고 심지어 2014년까지 아프가니스탄 현지 작전에 투입되었죠. 이는 해리어의 수직 이착륙 능력이 너무나도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대체할 기체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라 해도 세월호는 이길 수 없었나 봅니다. 2020년대 들어 F-35B 생산 및 배치가 안정되면서 미 해병대는 해리어를 대량 퇴역시키기 시작했죠. 결국 2024년 1월 26일 마지막 비행을 끝으로 해리어는 공식적으로 해병대에서 퇴역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53년간의 운용을 마친 순간이었죠. 아직까지도 해리어는 미 해병대 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전투기로 남아있습니다. 미 해병대의 점프제트 AV-8 해리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 해군의 하늘의 스쿠터 A4 스카이호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